오늘은 경찰에서 조사 연락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민사소송을 당할 때는 소송을 당하면 소장을 집으로 받게 되는데요. 경찰에서 고소장이 접수될 때는 고소장이 도착하는 게 아닙니다. 경찰에 연락을 먼저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누구 씨 맞으시죠? 오늘 몇 월 며칠 고소장이 접수됐기 때문에 출석을 한번 해주셔야겠습니다. 나오실 수 있으시죠? 이렇게 전화가 오거든요. 전화를 안 받으면 이제 문자를 남기죠. 그걸 통해서 내가 고소를 당했구나 라는 걸 비로소 알게 되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고소를 당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랑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지를 압니다. 근데 간혹 이제 상황이 파악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일단 보이스피싱을 먼저 의심을 해봐야겠죠. 요즘에 관공서를 사칭해서 피싱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은 이제 정확하게 어느 수사기관이 누군지를 확인하고 어떤 혐의로 이제 고소장이 접수됐는지 그러니까 세부 내용은 모르더라도 계략적인 수사 개요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먼저 물어보고 일정을 조율합니다. 경찰에서 몇 월 며칠에 나오라고 하면 그날 안 가면 꼭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정 조율은 가능해요. 내가 학교나 직장 때문에 그날 못 가겠다고 하면 다른 날로 조정해서 나가는 건 가능합니다. 근데 6개월이나 1년 동안 이렇게 안 나가면 당연히 의심을 하겠죠. 그렇게는 안 되고 며칠 상간 1, 2주 정도는 이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정을 조정한 다음에 이때 이제 나가겠습니다. 시간까지 확정을 하고 출석은 이제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한번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가고 두 번째도 안 나가고 세 번째도 안 나가고 이러면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나와서 체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에 공식적으로 출석 요청을 했는데도 불응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체포 사유가 되거든요. 3번 이상. 그래서 출석을 이제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출석을 하면 수사 순서가 대략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막 분위기가 험악하거나 그러진 않고 우리 같은 개인들은 이제 일반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뭐 큰 기업 범죄라든지 피해자가 뭐 수십 수백 명 있는 큰 대규모 사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건바이 건으로 처리되는 수사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일단 나가면은 이제 경찰서에 수사팀에 가서 이제 피의자 신문을 시작하게 되는데 맨 처음에는 진술거부권 고지를 받습니다. 진술을 하시겠습니까? 법적으로 진술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부하시겠습니까? 라는 게 있고 이제 피의자 조사에 변호사가 참여할 수 있죠. 그래서 혹시 변호사랑 동행해서 조사를 받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자기가 오늘 조사를 받지 않고 변호사랑 동행해서 나중에 다시 오겠다 하면은 진술 거부하고 나중에 변호사님이랑 그 동행해서 조사를 받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당일날 가서 진술하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조사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수사 기록에 이렇게 체크한 란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진술 거부하지 않는다, 직접 조사 받겠다 이렇게 체크를 하면은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되는 거죠. 수사가 시작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인정신문이라고 합니다. 인적사항을 물어보게 돼 있어요. 나이, 뭐 주소, 그 다음에 학력, 혈액형 이런 것도 물어보게 돼 있고요. 그걸 인정신문을 마치면 본격적으로 이제 제1회 피의자 신문 조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 고소를 당한 사람을 피의자라고 하거든요. 피고소인이라고도 하는데 그리고 고소한 사람을 고소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경찰에서는 고소장을 이미 보고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고소인 조사를 먼저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고소장을 접수한 고소인 조사를 먼저 하게 돼 있고 그 사람 얘기를 들은 다음에 이제 피고소인, 그 피의자 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는 제1회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진술거부권, 그 다음에 인정신문 다음에 되면 이제 사건 경위를 본격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경찰 자체도 이 사건의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고소장에 있는 내용 그리고 피해자가 나와서 이제 피해자 진술했던 내용을 참고로 그 진술이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소장에 쓰여 있는 시간 순서대로 물어보게 되는 거죠. 몇 월 며칠 몇 시에 여기에 간 게 맞습니까? 그리고 간 사실이 있습니까? 이렇게 사실관계를 먼저 물어보거든요. 사실관계는 말 그대로 사실관계니까 내가 기억하고 있는 사실이 맞다면 맞는 대로 대답하면 되고 혹시 잘못되어 있다면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과감하게 대답하면 됩니다. 기억이 안 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음주 관련된 사건 특히 기억이 안 나는 거는 기억이 안 난다고 자신 있게 얘기해야 돼요. 기억이 안 나는데 자기가 뭔가 불이익을 받을까봐 기억 난다고 잘못 얘기했다가 그 잘못된 진술이 오히려 불이익으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진술이 들어가면은 그걸 나중에 번복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 거는 공식적으로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예. 기억이 안 나는 게 대부분 다 기억이 안 나면 의심하지만
세부적인 거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그거는 뭐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범위라면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신문할 때는 내가 기억나는 건 나는 대로, 기억나는데 틀린 건 틀렸다고 얘기하고 기억이 안 나는 건 차라리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그리고 이제 경찰 신문을 받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신문 기법 중에 하나인데, 사실관계를 물어보는 도중에 이렇게 슬며시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끼워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분명히 가려야 돼요. 내가 이 부분의 사실관계는 맞지만 법적으로 나는 이거 혐의를 인정하는 게 아니다, 또는 혐의를 인정한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경찰 조사, 검찰 조사, 나중에 법원 재판 갈 때까지 피의자인 내 진술의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면 신빙성이 없는 걸로 봐서 무죄를 주장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려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1회 피의자 신문부터 내가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인지 아니면 부정하는 사건인지, 이게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인정하는 사건이다 하면은 당연히 범죄 혐의를 인정하니까 이제 반성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쪽으로 진술 방향을 잡아야 되고요. 내가 만약에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다, 다시 말해서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이라면 억울하다는 식으로 당연히 이제 진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술 방향이 범죄 혐의의 인정 여부를 가려가지고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일단 사실관계는 내가 정확하지만 이게 법적으로 내가 범죄가 되는지 모르겠다.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까 일반인으로서는 내가 그날 이런 일이 있었던 건 맞으나 그게 구체적으로 범죄가 되는지 모르겠으면은 모른다고 얘기해야 되고, 이거는 이제 변호사님이랑 상담을 한 후에 정확하게 다시 의견을 밝히겠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사실관계만 알고 있는데 마치 자기가 법률 지식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법률적으로 이게 맞죠라고 신문할 때 대답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자백을 유도하게 되고, 내가 실제는 부인을 하지만 자백으로 간주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르면은 멈춘다. 나중에 변호사님이랑 조사를 상담을 받고 별도의 서면으로 내겠습니다. 피의자도 조사 이후에 의견서를 얼마든지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일날 꼭 애매한 건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피의자 조사는 짧게는 한두 시간 하는 것도 있고요. 길게 되면 이제 반나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야간 조사할 때는 밤 12시 넘어서도 많이 했었어요. 요즘에는 잘 하지 않죠, 동의가 없는 한. 근데 이제 그 사건 경중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조사 시간도 그렇지만 조사 횟수도 사건 경중에 따라 달라요. 만약에 알아볼 게 많다, 특히 이제 범죄를 부인하는 사건은 그 사람의 어떤 과정을 계속 탐지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가 여러 번 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은 보통 한두 번에 끝납니다. 그렇게 사건 경중에 따라서 이제 피의자 조사를 이제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면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가 말했던 피의자 신문 조서 있잖아요. 그 조서를 열람하는 시간을 줍니다. 자, 오늘 이제 신문은 여기까지 마치고 지금부터는 조서 열람 시간이니까 지금까지 타이핑했던 그 피의자 신문 조서를 질문과 답변이 적혀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우리한테 줍니다. 피의자한테 주면 그걸 이제 보는 시간이 있어요. 볼 때는 이제 시간 급하고 조사가 특히 오래 했을 때는 굉장히 지치거든요. 그래서 막 대충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대충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이제 말보다는 그 조서 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 여유를 두고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그거 시간을 많이 본다고 해서 뭐 경찰이 뭐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 사본을 복사해서 주면은 반드시 처음부터 이제 꼼꼼하게 봐야 돼요. 변호사가 옆에 있으면 당연히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보고 오늘 내가 했던 말 중에 혹시 잘못 적혀 있는 게 없는지, 그리고 그쪽에서 그 경찰관이 물었던 내용 중에 빠져 있는 게 혹시 없는지, 그리고 없어야 될 내용이 있는지, 추가 수정 삭제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연필을 이렇게 주고 혹시 수정할 게 있으면 표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대부분은 맞겠죠? 대부분은 맞는데 간혹 내 말의 뉘앙스와 다르게 전달된 어떤 표현이 있으면은 반드시 거기 연필로 이제 수정 표시를 해야 돼요. 두 줄로 끊고. 그리고 이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이제 경찰관이 이걸 고쳐줍니다. 그러면 고치고 나서 거기에 이제 날인을 다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최초 초안의 피의자 신문 조서에 연필로 긋고 다시 수정한 날인이 거기 위에 도장이 딱 찍히면 최종적인 이제 피의자 신문 조서가 되는 거죠. 그 피의자 신문 조서는 수사 내내, 그리고 뭐 혹시 재판을 간다면 재판 내내 작용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적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조사를 받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특히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꼼꼼하게 반드시 보고 수정을 반드시 하고 나와야 된다. 그걸 안 하면 큰일 날 수 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에 따라서 내가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내가 사실은 범죄 혐의를 부인했는데 마치 자백하는 것처럼 간주가 되어버리면 나중에 이거를 번복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서 열람 시간을 확인하고 조서 열람을 해야 된다. 수정도 해야 된다. 이거를 주의하셔야 되고요. 피의자 신문 조서 열람까지 다 마치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1회 피의자 신문 조서가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집에 돌아오게 되는 거고요. 돌아오고 나면 이제 다음에 또 연락을 받고 제2회 피의자 신문 조서가 있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소인과 대질 신문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서로 간에 이제 사실관계 다툼이 있을 때 법률적으로 다툼이 있을 때라기보다 사실관계 다툼이 있을 때 이렇게 대질 신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유리한 증거를 낼 건 내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수사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사실은 수사의 첫 시점은 제1회 피의자 신문 조사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1회 피의자 신문 조사 받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후에 이제 경찰 수사 절차는 후속편에서 다시 한번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뭔가 두서없이 많이 얘기했는데 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을 때 어떻게 출석 일정을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나가서 어떤 절차로 수사가 시작되고 마무리되는지를 일단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다른 경찰 조사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